안녕하세요. 데이터마이즈 유준범입니다. 오늘은 틴더 코리아의 서가연 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틴더는 글로벌 넘버원 소셜 디스커버리 앱입니다. 센서타워 기준 2019년 1분기 빅게임 앱 부분에서 전세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라이프스타일 앱 중 매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틴더는 스와이프 그리고 더블 옵틴이라는 혁신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등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와튼 MBA 과정을 졸업한 서가연 한국 동남아 총괄 디렉터는 아시아 시장의 전략 수립 및 브랜딩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인앤컴퍼니에서는 전략 컨설턴트로, 그리고 앰프시라는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에드테크 스타트업에서 미디어 전략가로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틴더 지사장으로 부임하기 전 구글의 도쿄, 서울지사에서 구글 플레이 한국 시장의 개발자 마케팅과 머첸다이징을 담당했습니다. 오늘은 틴더의 혁신과 서가연 지사장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연 지사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가연이라고 하고요. 틴더의 한국 지사장 겸 동남아시아 사업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니까 리저널 디렉터 이스트 아시아 그리고 GM 코리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러니까 이게 이스트 아시아가 어디 포함하는 거죠? 이게 제가 제 롤이 한 2번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한국의 컨트리 매니저로 조인을 했다가 틴더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사실은 다 맡게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였다가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롤이 성장을 해서 틴더의 모회사가 매치 그룹이에요. 그래서 매치 그룹의 일도 하면서 리전이 한국이랑 동남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그냥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워낙 규모가 커서 저희가 따로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해서요. 그래서 뭐 인도와 중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좀 봤는데요. 네. 경력이 대부분 외국계 회사이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베인앤컴퍼니, 뭐 구글, 틴더 등 회사도 하나 운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짧게 작게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서 근현대 미술 큐레이션을 짧게 공부했었거든요. 그 베인과 MBA 사이에. 그리고서는 그런 미술품을 유통할 수 있는 이커머스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특히 리미티드 에디션 프린트 같은 것들은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CEO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파운더들을 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한 후에 이제 결국은 뭐 펀딩 받기 바로 직전에 이건 커밋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그거 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뭘까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사람들이랑 어떻게 일을 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정말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었던 마음만 있었고, 이제 젊었던 패기만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네. 구글과 틴더의 업무 스타일은 어떻게 틀려요?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비슷한 점은 헤드쿼터가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가 큰 사업이라는 점. 그게 비슷하고, 또 사람을 많이 뽑지 않고 린한 조직을 가져가면서 일한다는 점이 계속 굉장히 비슷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스피드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스피드가 다르다 함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그 조직이 더 작기 때문에, 틴더가 작기 때문에 오는 그런 스피드도 있고, 또 속한 인더스트리와 그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가 또 더 작으니까요. 덩치가 더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게 더 이제 빠름에 따라서 오는 스피드. 그래서 훨씬 다이나믹하고 결정도 굉장히 빠르고, 그 안에서의 개인의 성장도 빠르고요.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른 걸 많이 느껴요. 그만큼 일도 많다? 일도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네, 저 틴더에 훨씬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이제 한국과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네. 동남아는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겉에서 보기와 실제 한국 마켓 사이즈가 좀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본사의 기대치와 실제 한국 마켓에 대한 그 마켓 크기, 네.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떠세요? 네. 일단은 한국 마켓이 크긴 한데 작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면도 있고 전략적이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마켓이 뭘 하더라도 약간 항상 뭐 일본보다도 작을 수 있고 네. 그렇다고 뭐 동남아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뭐 영미권처럼 모네타이제이션이 굉장히 더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앱으로 봤을 네. 때는 그래서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굉장히 전략적으로 테스팅하기에 좋은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회사 내에서 포지션하는 것도 아시아 마켓을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베드라고 테스트베드로 포지션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배운 러닝들이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마켓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여기서 세운 전략이 플레이북화 되어서 다른 나라를 들어가는데 플레이북으로 이렇게 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하는 그런 노력들이나 그런 투자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전략적이시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예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예로는 한국 마켓이 작다고 하는데 이제 아시아 마켓이 전반적으로 다 작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장이 아직은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초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틴더라는 혹은 모바일로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이 서비스 자체가 여러 가지 문화적이거나 이런 것의 배경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페네트레이션이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반면 좀 더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이게 되게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켓이 작은데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뭐 데이팅과 사람 만나는 건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한 스터디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틴더의 그런 캐주얼 데이팅이라는 컨셉이 한국에는 그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데이팅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데 데이팅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분명 젊은 친구들은 썸도 타고 하지만 그건 이제 데이팅이라고 불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되기 전에 이 모든 만남들은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친구의 범위에 있기도 하고 뭐 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데이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것도 다 그냥 데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최근에 했던 브랜드 캠페인은 틴더를 새로운 친구를 발견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저희를 이제 데이팅 앱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잘 저희를 설명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셜 디스커버리 앱이라고 재정의를 했고 그것이 굉장히 잘 특히 여성 유저분들한테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 결과 저희 비즈니스도 많이 성장했고 브랜드의 서베이를 해봤을 때에도 저희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늘었고 그다음에 그게 주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기도 했고 등등 이러한 소셜 디스커버리로서의 틴더의 틴더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립했던 이 전략이 지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도 다 적용이 되어서 이 내용으로 이제 일주일 후면 인도네시아에도 새로운 캠페인이 런치하거든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아시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소셜 라이프를 하는지 그 친구는 무엇이고 사귀는 것은 무엇이고 결혼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분명 국가마다 다른 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공통 분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략화를 이제 한국을 통해서 했고 이게 플레이북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 스티그마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혹은 어려운 마음들 처음에 이걸 사용하기 위해 했을 때 그래서 마케팅의 방법도 그 메시지도 그렇지만 마케팅을 그
그 집행하는 매체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디지털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통적인 매체, 예를 들면 강남역에 그 OOH를 한다거나 혹은 TV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뢰도를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하는데 앱회사로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매출이 작고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이러한 전략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집행을 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시너지가 나서 굉장히 잘 되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의 플레이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일본에 런치하는 것들, 다른 나라에 런치하는 것들도 이 전략의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럼 한국을 벤치마킹 삼아서 일본도 진출하고 동남아시아도 진출하도록 됐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아닙니다. 링크드인을 보니까 네, 워튼 MBA 네, 그리고 워튼 MBA로 유명한 분이 또 도널드 트럼프. 맞습니다. 워튼 MBA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 또는 배운 게 어떤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짜 친한 친구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좀 넓어지더라고요. MBA를 나오다 보니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넓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작은 거지만 저희 매출그룹의 CEO도 와튼 출신이시고 저희 틴더 CEO도 유펜 출신이시고 다 같은 동문이다 보니까 되게 네, 막연한 동질감도 생기고 학교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뭐 등등. 결국은 네트워크가 저는 큰 건 아닌 것 같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저한테 와서 한국에서 나 한국 음식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 호감이 벌써부터 생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한국이 네. 교육의 나라, 네. 신사임당의 나라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저는 공부한 지도 오래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울대 뭐 서울대 뭐 몇천 명씩 가시잖아요, 1년에요. 거기 가려고 난리도 아닌데. 서울대 간 지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네. 공부 팁은 뭐 앞으로도 많이 인터뷰 하실 테니까 다른 분들께 많이 여쭤봐 주세요. 여쭤봤었는데 네. 뭘 하시던가요?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열심을 네. 같이 공부한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내가 가장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좋은 질문이네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학교 지나서는 아닌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된다. 네, 열심히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틴더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까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 느꼈던 틴더의 성공 비결은 그 기존 서비스들은 좀 약간 이 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매치닷컴이다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뭐 뭘 좋아하고 뭐 이런 거를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틴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진 하나로 이게 끝나잖아요. 네. 틴더의 성공 비결은 외모 지상주의적인 인간의 본능을 반영을 잘했다. 제 해석이 어느 정도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성공을 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프로덕트가 좋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문화적으로 의미 있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프로덕트가 좋다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스와이프가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간단하지만 직관적인 그 스와이프로 내가 순간순간에 나의 선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더블 옵트인이라고 하는데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다고 했을 때 채팅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서로 이제 마음에 들어 했다는 그 바탕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 좋은 프로덕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진을 베이스로 한 것이
외모지상주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틴더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틴더가 훨씬 라이프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키가 얼마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 얼마를 버는지 이런 것들이 스펙 위주의 것들이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팅을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틴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기소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내로 매칭이 됐을 때 재밌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사진을 넘기시다가 어떤 감자탕집을 발견했대요. 근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감자탕집을 좋아하는 여자분을 보고서 서로 이제 매치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 감자탕집 정말 맛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사진에서 피규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기존의 서비스로는 혹은 기존의 스펙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없을 그런 것들인 것 같거든요. 결국 저희는 굉장히 유저들한테 많은 자유를 주는 앱이에요. 그렇게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네요. 남자분들이 이제 스와이프 하실 땐 여자분들 얼굴이 많이 보이고 사진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자분들은 꼭 잘생겼다고 항상 이제 그 스와이프를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되게 많이 알고 싶어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틴더가 미국에서는 거의 뭐 페이스북 하듯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과 미국의 틴더 유저의 차이점? 이런 게 있나요?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것 중에서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편견 혹은 스티그마라는 것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10년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온라인 데이팅이 나왔을 때에는 그걸 하면은 좀 약간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절박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쓰면서 안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것처럼 미국에도 존재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틴더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나이 많은 이제 30, 40대만 썼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대학생들도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 사회적 현상이 되고 정말 사회적으로 다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피아워 이럴 때 보면 다들 이렇게 틴더 하고 있어요. 그 바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쓴다는 점에서 이제 그게 지금의 미국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소셜과 데이팅을 생각했을 때에는 아시아는 소셜과 데이팅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아시아가요? 네, 오히려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친구로서 시작을 해서 혹은 아니면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는 건데 그 전 단계를 보면은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게 좀 더 넓은 의미의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이제 미국은 친구는 정말 친구, 정말 친한 친구고 데이팅은 정말 데이팅이고 행아웃은 뭐 캐주얼리 데이트하면 데이트하는 거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명확히 나눠져 있는 반면에 한국과 아시아는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가 가장 크게 나타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뭐 페이스북 쓰듯이 틴더를 쓴다는 것은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쓰는 만큼 틴더를 자유롭게 스티그마가 없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센서타워 데이터를 좀 보니까요. 네. 의외의 국가들이 매출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호주 그리고 브라질. 영미권 영어를 쓰는 나라는 틴더의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100%에 다다라요. 거의 90%대예요. 나라 자체도 이미 훨씬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틴더의 매출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영어를 많이 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럽 국가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브라질은 매출로는 크진 않은데 유저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또 문화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남미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남미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틴더도 사실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그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내의 대표적인 데이팅 앱과 틴더의 차별점은 뭐라고 보세요? 그 소셜 디스커버리라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프로덕트의 철학인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혹은 소개팅이라는 자리를 대체하는 서비스로서의 앱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틴더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개팅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미국에 생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발견하게 해주고 특히 이제 저희는 GPS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게 가장 시초였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게 맨 처음에 이제 프로덕트의 철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곳이 시발점이다 보니 그 이후로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프로파일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어떠한 정보를 필수 정보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과금을 할 건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유저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이 이렇게 잘라서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저 리서치도 하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유저분들이랑 깊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쓰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쁜지 그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 인터뷰하고 있어요. 네. 조사하고 있어요. 그것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지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숫자도 많이 보고 다른 앱들도 많이 보고 소셜 앱들도 보고 게임도 보고 퀴즈쇼도 보고 등등 여러 앱들도 경쟁자로서 보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떠한 소셜이라는 이 공간에서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 젊은 친구들은 혹은 지금의 10대들은 뭘 원하는지 그 10대 분들이 금방 20대가 되시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선행지표로 많이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틴더의 프로덕트가 많이 변하진 않았지만 향후에는 더 많은 변혁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금방 네, 네.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데이팅 앱의 고질적인 문제는 네. 성비잖아요. 네. 그게 한국만 그런가요? 아니면 외국에도 그래요? 전 세계적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해요? 저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모두 다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의 모든 마케팅의 그 타겟 대상은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모든 걸 다 여성분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어떤 채널로 갈 것인지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지 모두 다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죠. 안전에 대한 걱정. 시큐리티와 세이프티의 이슈는 특히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AI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매달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떠한 분이 나쁜 언어를 쓰려고 하면은 저희가 머신러닝이 이제 그걸 캐치해서 상대방한테 이게 좀 불편한 경험을 줬느냐 그럼 신고하고 싶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프로파일 포토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니터 될 수 있도록 머신이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도에 가고 있고 그거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성과도 많이 나고 있고 에러인 퍼센티지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혜라든지 네. 뭔가 난 이런 살면서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 네. 뭐 그런 게 있으세요? 네. 이거 항상 남편이랑 하는 얘기인데 약간 속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다 좋아 보이는 걸 하면 내가 먹을 게 없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커리어로 가져왔을 때 남들이 왜?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저에게 성장과 업사이드가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배인을 그만둘 때 부모님도 싫어하시고 너 왜 힘들게 들어가서 그만두냐 뭐 등등. 그리고서는 갑자기 뭐 미술 공부하러 런던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그만두고 거기에 갔기 때문에 제 인생이 되게 풍요로워졌었고, 또 똑같이 이제 구글 그만둘 때에도 그때는 틴더가 더 작고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너 왜 뭐 이상한 이런 데이팅 어플 같은 거 하려고 가냐라고 네. 했는데, 제가 이제 고민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말도 네가 가면은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성장이나 일적인 만족이나 등등 되게 감사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상 깊었던 책 있으세요? 인상 깊었던 책이요. 저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네. 있는데, 그 책이 제 인생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대 때 특히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렸던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 이게 가치관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되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 책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인데 그게 그 가치관이 굉장히 잘 잡히고 나서는 네. 아직도 뭐 잡아가는 중이긴 하지만 이제 인생에 뭐가 옳고 그른지 알게 되고, 그 마음속에 나침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있다 보니까 삶을 사는데 훨씬 더 그 안정적이 된 것 같아요. 불안해지는 것도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네, 네, 네. 네,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아가고, 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grounded 된 것 같아요.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한 20대부터 다닌 것 같아요. 20대 네. 중반부터.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부터 다녔던 네. 것 같아야 왜 가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몰라서? 네. 거기 가면은 알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갔는데, 네,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업무 외에 네. 일적인 거 외에 관심사, 취미 생활은 네. 뭐가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하는 취미인데, 저희가 그 신진 작가들 미술품을 콜렉트해요. 그 과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분 계시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은 게, 뭐 같이 영화를 보는 거나 전시를 보는 거가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은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이걸 얼만큼 뭐 재무적으로 혹은 파이낸셜 게인을 할까라는 생각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생각을 같이 이제 나누고, 나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들면은 그거를 이제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요. 이런 취미를 갖고 계시면 처음 봬요. 아, 그래요? 네. 네. 꿈이 뭐예요? 꿈이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저나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아서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일하면서일 수도 있고, 같이 뭐 밥 먹으면서일 수도 있고, 어떠한 맥락에서 그렇게 될진 모르겠지만,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그 행복에 작게나마 제가 기여가 되면은 충분히 네. 그게 제 소망이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틴더 이후의 커리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많이 생각해요. 언제까지 틴더에서 일할지 모르겠는데, 고민이에요. 인생이 여러 페이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한 곳에서 뭐 평생 일하는 거는 당연히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오래 살더라고요, 요즘. 그러다 너무 오래 보니까 살죠. 그쵸. 그럼 뭐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다음에 뭐를 할까? 그게 요즘 네. 화두예요. 저와 남편이 같이 생각하는.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네. 살면서 만나보고 싶은 분, 친해지고 싶은 분 있으세요? 친해지고 싶은 분이요. 데이비드 호크니.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멋있냐면, 나이도 되게 많은데 그 발전이 더뎌지지 않아요.
맨 처음에 그렸던 거에서 계속 이제 진화하면서 또 아이패드가 나오니까 한 그 60세 때였나 70세 때였나 아이패드를 또 그리기 시작하고 그걸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미디엄이 바뀌는데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서 그럼 이제 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이렇게 거장이 되는 사람들이랑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번 에피소드가 유익했나요? 그럼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리뷰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에피소드의 쇼노트는 데이터마이즈.i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